1630년 코지라는 이름의 무사는 도장의 그 누구보다도 혹독하게 훈련했습니다. 하루 12시간 최고 강도로 단 한 번의 휴식도 없이 말입니다. 그리고 석 달 만에 그는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부상 때문이 아니라 기력이 완전히 고갈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반면 50대와 60대였던 그의 스승들은 똑같이 하루 12시간을 훈련하고도 전혀 지친 기색이 없었습니다. 그 차이가 무엇이었을까요? 스승들은 에너지를 근원적으로 통제하는 세 가지 원칙, 즉 세 가지 심리학적 비밀을 알고 있었습니다. 코지는 이제 그것을 배우거나 아니면 죽음을 맞이해야 할 처지였습니다. 이 이야기가 끝날 때쯤이면 당신 역시 그 비밀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왜 당신이 평생 동안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에너지를 줄줄 흘려보내며 살아왔는지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제1장, 붕괴. 코지는 잠에서 깨어났지만 몸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마비된 것이 아니라 마치 밤새 누군가 그의 몸에서 에너지를 한 방울도 남김없이 빼앗아간 것처럼 속이 텅 빈 느낌이었습니다. 그는 22살이었고 테아다 영주의 최정예 훈련 프로그램에 선발된 무사였습니다. 6개월 전 그는 수백 명의 지원자 중에서 발탁되었습니다. 평생에 단 한 번뿐인 기회였지만 그는 지금 실패하고 있었습니다. 실력이 부족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검술은 뛰어났고 기술은 정교했으며 헌신적인 태도는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이제 에너지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그는 억지로 침대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훈련 시간마다 마치 진흙탕 속을 헤엄치는 것 같았습니다. 매일 저녁 그는 너무나 깊이 쓰러져 잠들었기에 꿈조차 꾸지 않았습니다. 다른 수련생들은 괜찮아 보였습니다. 그들은 열심히 훈련하고 회복하고 다시 강해진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코지는 열심히 훈련할수록 하루하루 더 약해져만 갔습니다. 코지. 아침 공기를 가르며 히데야키 사범님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시체 같은 몰골이구나. 마지막으로 살아있다고 느낀 게 언제냐? 코지는 차렷 자세로 서려 애썼습니다. 그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사범님. 훈련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아니, 넌 괜찮지 않다. 넌 스스로를 파괴하고 있어. 앉아라. 코지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단지 서 있으려는 노력을 멈춘 것만으로도 밀려오는 안도감이 느껴졌습니다. 히데야키 사범님은 아마 55세쯤 되었을 것입니다. 뒤로 묶은 희끗희끗한 머리, 주름진 얼굴이었지만 그의 눈빛은 날카롭고 맑았으며 에너지가 넘쳤습니다. 그는 동트기 전부터 4시간 동안 훈련을 마친 상태였고 낮 동안 8시간을 더 훈련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10시간을 자고 일어난 코지보다 훨씬 더 생기가 넘쳐 보였습니다. 내 일과를 말해보아라. 히데야키가 말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납니다. 아침 식사 전까지 훈련합니다. 식사 후 점심때까지 훈련합니다. 점심 후 저녁때까지 훈련합니다. 검술 이론을 공부하고 명상을 연습합니다. 그리고 잠자리에 듭니다. 잠은 얼마나 자느냐? 6시간, 때로는 5시간 잡니다. 훈련 시간을 최대한 늘리고 싶습니다. 훈련할 때 기분은 어떠냐? 코지는 망설이다가 지친 목소리로 털어놓았습니다. 물속을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한 번에 검을 휘두를 때마다 엄청난 노력이 들지만 꾹 참고 이겨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넌 그것이 헌신이라고 믿느냐? 그것이 무사의 기강이라고 생각하느냐? 네, 사범님. 히데야키는 슬픈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니다. 그것은 무지다. 너는 노력과 효율성을 혼동하고 있다. 넌 탈진을 발전이라고 착각하고 있어. 그리고 넌 곧 몸과 마음을 모두 망치게 될 것이다. 아무도 내게 그 3가지 원칙을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이지. 어떤 3가지 원칙 말씀이십니까? 지쳐 쓰러지는 무사와 결코 지치지 않는 무사를 가르는 원칙이다. 55세의 나이에 무한한 에너지로 매일 12시간씩 훈련하는 나와 22살의 나이에 매일 12시간씩 훈련하다 쓰러진 너의 차이를 만드는 것이지. 코지는 극도의 피로감에도 불구하고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제발 제게 가르쳐 주십시오. 가르쳐 주마. 하지만 먼저 근본적인 것부터 이해해야 한다. 에너지는 육체적인 것이 아니다. 심리적인 것이다. 내 몸이 문제가 아니야. 내 마음이 문제다. 내 마음이 에너지를 관리하는 방식을 고치기 전까지 내 몸은 계속해서 무너질 것이다.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히데야키가 일어섰습니다. 와서 다른 수련생들을 보아라. 그들은 주 훈련장으로 걸어갔습니다. 50명의 무사가 품새를 연습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물 흐르듯 힘차게 움직였지만 코지처럼 이를 악물고 억지로 움직이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타쿠미를 보아라. 히데야키가 검술 동작을 하는 한 수련생을 가리켰습니다. 저 얼굴이 보이느냐? 긴장하고 턱을 꽉 물고 어깨가 경직되어 있지. 저 녀석은 모든 동작을 억지로 짜내며 자신의 몸과 싸우고 있다. 그게 바로 네가 하는 방식이다. 그러고는 다른 수련생을 가리켰습니다. 이제 리쿠를 보아라. 차이가 느껴지느냐? 편안한 얼굴, 부드러운 어깨, 애쓰지 않고 뿜어져 나오는 힘. 저 녀석은 자신의 몸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몸과 함께 움직이고 있다. 하지만 저 둘은 똑같은 품새, 똑같은 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소모량은 완전히 다르다. 타쿠미는 1시간 안에 탈진할 것이다. 하지만 리쿠는 6시간이라도 계속할 수 있지. 같은 신체 활동이라도 정신적 접근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것이 내가 내게 가르칠 내용이다. 내 마음이 어떻게 내 에너지를 결정하는지 말이다. 히데야키가 코지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이것이다. 에너지는 주의력이 향하는 곳으로 흐른다. 내 마음이 가는 곳에 내 에너지도 간다. 지금 내 주의력은 수천 가지 생각에 흩어져 있다. 훈련을 잘 해내야 한다는 걱정, 남들과의 비교, 내 동작에 대한 스스로의 평가, 어제 했던 실수에 대한 미련, 내일 있을 도전에 대한 불안감까지. 내 마음은 정작 네가 있는 지금 이 순간을 제외한 모든 곳에 흩어져 있다. 하지만 저는 훈련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아니, 넌 훈련에 대한 네 생각들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완전히 다르다. 네가 검을 휘두를 때 네 마음은 검에 가 있느냐? 아니면 이 스윙이 충분히 훌륭한지, 사범님이 널 지켜보고 있는지, 네가 충분히 빨리 발전하고 있는지에 가 있느냐? 코지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생각들. 저는 항상 제 생각들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정확하다. 그리고 현재 이 순간의 알아차림이 아닌 모든 생각은 바로 에너지 누수다. 작은 구멍이 내 생명력을 끊임없이 빼앗아 가고 있는 거지. 너에게는 수천 개의 작은 구멍이 있다. 그러니 매일 하루가 끝날 때쯤이면 내 안이 텅 빌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 구멍들을 어떻게 막아야 합니까? 그것이 바로 3가지 원칙이 가르쳐줄 내용이다. 하지만 첫 번째 원칙부터 시작하마. 에너지는 주의력이 향하는 곳으로 흐른다. 내 주의력을 지배해라. 그러면 내 에너지를 지배하게 될 것이다. 어떻게 말입니까? 내 주의력을 네가 원하는 바로 그곳에만 두고 다른 어떤 곳에도 두지 않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주의력이 방황할 때 그것을 알아차리고 즉시 제자리로 되돌리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몸을 훈련하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의도적인 연습을 통해 마음을 훈련하는 것이다. 히데야키가 훈련장을 가리켰습니다. 내일부터 넌 새로운 훈련을 시작할 것이다. 매 훈련이 시작되기 전 5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앉아 있어라. 그저 앉아서 내 호흡을 지켜보고 내 주의력이 흐트러질 때 그것을 알아차리고 다시 호흡으로 되돌려라. 이것이 내 마음에 집중하는 법을 가르쳐 줄 것이다. 그게 전부입니까? 그저 호흡을 지켜보는 것뿐입니까? 호흡을 지켜보는 것은 10명의 검객과 싸우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다. 내 마음은 저항할 것이다. 반항할 것이다.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인지 증명할 수천 가지 이유를 찾아낼 것이다. 하지만 네가 포기하지 않는다면 넌 아주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네 주의력이 한 점으로 모일 때 네 에너지는 무한해진다는 것을 말이다. 코지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아니, 히데야키가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시작해라. 앉아라. 5분이다. 내 호흡을 지켜보아라. 마음이 방황할 때 알아차리고 다시 되돌려라. 곧 돌아오마. 그는 훈련장에 코지를 홀로 남겨둔 채 걸어갔습니다. 코지는 자리에 앉아 눈을 감고 자신의 호흡을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10초도 지나지 않아 그의 마음은 저녁 식사 메뉴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음을 다시 되돌렸습니다. 5초 후 오늘 아침에 있었던 대화가 머릿속에서 재생되었습니다. 다시 되돌렸습니다. 3초 후 내일 있을 시험에 대한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되돌리고 또 되돌렸습니다. 5분이 마치 1시간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히데야키가 돌아왔을 때 무언가 변해 있었습니다. 코지의 머리가 맑아졌습니다.
에너지가 넘치게 된 것은 아니었지만 기운이 빠지는 느낌이 줄어들었습니다. 마치 자신도 모르게 새고 있던 구멍 하나를 막은 것 같았습니다. 기분이 어떠냐? 히데야키가 물었습니다. 다릅니다. 왠지 가벼워진 것 같습니다. 좋다. 그것이 첫 번째 원칙이 작동하기 시작했다는 증거다. 내일은 두 번째 원칙을 더할 것이다. 저항은 탈진을 부른다. 하지만 오늘 넌 첫걸음을 내디뎠다. 내 주의력이 곧 내 에너지다. 하나를 통제하는 법을 배우면 다른 하나도 통제하게 될 것이다. 제2장 첫 번째 원칙. 에너지는 주의력이 향하는 곳으로 흐른다. 1일차부터 7일차 주의력 훈련. 코지는 매 훈련을 5분간의 호흡 관찰로 시작했습니다. 1일차 그의 마음은 3초마다 방황했습니다. 수천 개의 생각, 끊임없는 소음이 이어졌습니다. 2일차 여전히 마음은 끊임없이 방황했지만 그는 더 빨리 알아차렸고 더 빨리 주의력을 되돌렸습니다. 3일차 히데야키가 말한 것이 무엇인지 처음으로 엿볼 수 있었습니다. 약 5초 동안 그의 마음이 완전히 고요해졌습니다. 오직 호흡, 오직 현재만이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그 5초 동안 순수한 명료함이 느껴졌습니다. 4일차 검술 연습 중 그는 실험을 해보았습니다. 자신의 온전한 주의력을 오직 검에만 두었습니다. 동작을 올바르게 하는 것이나 남들의 시선에 신경 쓰지 않고 오직 검의 무게, 균형, 움직임에만 집중했습니다. 몇 주 동안 애를 먹었던 품새가 갑자기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방금 무언가를 발견했구나. 어느새 그의 곁에 다가온 히데야키가 말했습니다. 주의력이 하나로 통일될 때 몸은 무엇을 해야 할지 스스로 안다. 하지만 주의력이 흩어지면 몸은 그것을 보상하기 위해 억지로 애를 써야 한다. 그 보상 작용에는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하지. 하나로 집중된 주의력에는 에너지가 거의 들지 않는다. 하지만 실제 전투의 혼란 속에서 어떻게 주의력을 하나로 유지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고급 훈련 과정이다. 지금 넌 아주 기본적인 원칙을 배우고 있는 중이지. 내 에너지가 실제로 어디로 빠져나가는지 보여주마. 히데야키가 흙바닥에 그림을 그렸습니다. 분산된 주의력, 걱정 20%, 비교 15%, 평가 15%, 과거에 대한 후회 10%, 미래에 대한 불안 15%, 실제 행동 25%, 통일된 주의력, 실제 행동 100%. 보아라. 히데야키가 말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실제로 하고 있는 일에 단 25%의 에너지만을 쏟는다. 나머지 75%는 정신적인 소음에 낭비해버리지. 그러니 지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럼 12시간을 쉬지 않고 훈련하는 무사들은 주의력이 완전히 통일되어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렇다. 그들은 현재 이 순간에 100%를 쏟는다. 그들은 자신이 얼마나 피곤한지, 앞으로 얼마나 더 훈련해야 하는지, 자신이 잘하고 있는지에 대해 생각하지 않는다. 그들은 그저 현재에 존재할 뿐이다. 검, 타격, 호흡, 움직임,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하지만 그건 너무 어려운 일 아닙니까? 믿을 수 없을 만큼 어렵지. 그래서 그것이 하나의 기술인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훈련하는 것이다. 내 마음은 평생 동안 야생마처럼 날뛰어왔다. 마음에게 집중하는 법을 가르치는 것은 야생마에게 안장을 얻는 법을 가르치는 것과 같다. 마음은 저항하겠지만 일단 길들여지고 나면 네가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이다. 5일차. 코지는 명상 중에 충격적인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만약 다가오는 시험에서 떨어지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 하나가 떠오르자마자 그의 몸이 즉각적으로 굳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에너지가 뚝 떨어졌습니다. 단 하나의 생각만으로 생명력이 육체적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느낀 것입니다. 사범님, 훈련이 끝난 후 그가 말했습니다. 걱정스러운 생각 하나가 떠오르는 것을 보았는데 제 온몸이 변했습니다. 에너지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히데야키가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제대로 보고 있구나. 생각은 단지 정신적인 것이 아니다. 생리학적인 것이다. 모든 생각은 육체적인 반응의 연쇄작용을 일으킨다. 걱정스러운 생각은 스트레스 호르몬, 근육의 긴장, 얕은 호흡, 그리고 에너지 고갈을 불러온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매일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생각들을 수백 번씩 하고 살아간다. 그렇다면 주의력을 통제함으로써 제 신경계 전체와 에너지, 지구력 등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는 뜻입니까? 그렇다.
6일차. 대련 중에 상대가 코지의 머리를 향해 공격해 왔습니다. 평소 같으면 코지는 방어를 하면서 동시에 긴장하고 걱정하고 계산하고 전략을 짰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날아오는 공격 그 자체에만 온전한 주의력을 두었습니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의 몸은 완벽하게 움직였습니다. 방어, 반격, 타격, 물 흐르듯 애쓰지 않는 움직임이었습니다. 넌 방금 무심을 경험했다. 히데야키가 말했습니다. 마음이 없는 상태. 주의력이 너무나 완벽하게 하나로 모여 인식과 행동 사이에 어떠한 생각도 끼어들지 않는 상태. 그것이 우리의 목표다. 에너지 소모는 최소화되고 효율성은 극대화되는 상태 말이다. 7일차. 코지는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는 예전과 똑같은 시간 동안 훈련했지만 더 이상 지치지 않았습니다. 지치기는커녕 하루가 끝날 때쯤 오히려 에너지가 남아 돌았습니다. 유일한 차이는 매 훈련 전 5분간 호흡을 지켜본 것과 훈련 중에 의도적으로 주의력을 하나로 모으려 한 것뿐이었습니다. 사범님, 이것은 정말 놀랍습니다. 마치 엄청난 비밀을 풀어낸 것 같습니다. 그래, 넌 비밀을 풀었다. 하지만 이것은 단지 첫 번째 원칙. 에너지는 주의력이 향하는 곳으로 흐른다는 것뿐이다. 넌 에너지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주의력을 통제하는 법을 배우고 있을 뿐이지. 하지만 이보다 훨씬 더 중요한 두 번째 원칙이 있다. 바로 저항은 탈진을 부른다는 것이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내 에너지의 대부분이 육체적 활동으로 소모되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다. 에너지는 정신적인 저항, 즉 현실을 부정하고 상황이 달라지기를 바라고 현실과 싸우는 데 소모되고 있다. 내일 넌 그 저항을 멈추는 법을 배우게 될 것이다. 제3장. 두 번째 원칙. 저항은 탈진을 부른다. 8일차부터 14일차. 수용훈련. 오늘 히데야키가 말했습니다. 아주 바보 같아 보이는 훈련을 할 것이다. 하지만 이 과정을 믿어라. 그는 물이 가득 찬 무거운 나무 양동이를 코지에게 건넸습니다. 팔을 뻗어 이것을 들어라.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 보자. 코지는 팔을 뻗어 양동이를 들었습니다. 30초가 지나자 근육이 타는 듯이 아파왔습니다. 1분이 되자 몸이 떨렸습니다. 90초가 되자 고통이 극에 달했고 결국 그는 양동이를 떨어뜨렸습니다. 기분이 어땠느냐? 히데야키가 물었습니다. 고통스럽고 지쳤습니다. 이제 다시 해보아라. 하지만 이번에는 그 감각에 저항하지 마라. 고통이 멈추기를 바라지 말고 타들어가는 느낌에 맞서 근육을 긴장시키지 마라. 그저 온전히 받아들여라. 싸우지 말고 그 감각을 느껴보아라. 코지는 다시 양동이를 들었습니다. 곧바로 타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고통에 맞서 몸을 굳히는 대신 그 고통 속으로 몸을 이완시켰습니다. 고통을 관찰하고 받아들였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고통스러운 감각은 여전히 존재했지만 괴로움은 절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는 2분 30초를 버틴 후에야 양동이를 내려놓았습니다. 도대체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코지가 물었습니다. 히데야키가 미소 지었습니다. 넌 고통과 괴로움이 서로 다른 것이라는 사실을 발견했다. 고통은 감각이다. 괴로움은 그 감각에 저항하는 것이다. 네가 저항을 멈추었을 때 괴로움은 줄어들었다. 하지만 고통, 즉 육체적인 감각 자체는 똑같이 남아있었지. 그런데도 내 에너지 소모량은 극적으로 줄어들었다. 그럼 지금까지 넌 불편함에 저항하고 싸우고 그것이 멈추기를 바라는데 엄청난 에너지를 써왔던 것이다. 그리고 그 저항은 실제의 불편함보다 널 훨씬 더 빠르게 지치게 만든다. 히데야키가 다시 흙바닥에 그림을 그렸습니다. 저항이 동반된 불편함, 육체적 감각 30%, 정신적 저항 70%, 총 탈진 100%, 수용이 동반된 불편함, 육체적 감각 30%, 정신적 저항 0%, 총 탈진 30%. 이것이 나이든 스승들이 젊은 제자들보다 더 오래 훈련할 수 있는 이유다. 그들의 몸이 더 강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저항을 멈췄기 때문이다. 그들은 피로를 받아들이고 고통을 수용하며 어려움을 받아들인다. 그리고 저항이 없으면 그러한 감각들은 에너지를 고갈시키지 않는다. 9일차. 코지는 유독 혹독했던 훈련 시간에 이 원칙을 적용해 보았습니다. 다리는 비명을 지르고 폐는 타는 듯 했으며 양팔은 납덩이 같았습니다. 예전의 반응,
이건 너무 끔찍해. 난 할 수 없어. 멈추고 싶어. 이렇게 힘들면 안 되는 건데. 새로운 반응. 이것은 불편함이다. 불편함이 여기에 존재한다. 나는 그것을 받아들인다. 감각 자체가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에너지는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1시간 동안 훈련을 더 이어갔습니다. 11차. 히데야키는 더 깊은 원칙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저항은 단지 육체적인 불편함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그것은 현실에 대한 것이다. 넌 날씨에 저항하고, 대련 상대의 실력에 저항하고, 기술의 난이도에 저항하고, 네 자신의 한계에 저항한다. 그리고 그 모든 저항이 너의 에너지를 앗아간다. 그럼 모든 것을 다 받아들여야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받아들인다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상황을 명확하게 보는 것이다. 만약 비가 온다면 넌 비에 저항할 수 있다. 비가 오면 안 되는데 난 비가 싫어 라고 생각하며 에너지를 낭비할 수 있지. 아니면 받아들일 수도 있다. 비가 오고 있군. 그것이 현실이다. 이 비 속에서 어떻게 훈련하며 에너지를 유지할 수 있을까? 그것은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현실과 싸우고 상황이 다르기를 바라고 지금의 상태에 대해 불평하고 바꿀 수 없는 것에 저항하느라 자신의 정신적 에너지의 80%를 낭비한다. 하지만 무사는 그런 사치를 부릴 여유가 없다. 현실은 현실이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약함이 아니라 지성이다. 11일차. 코지는 가장 큰 시험에 직면했습니다. 그는 자신보다 실력이 월등히 뛰어난 선배 수련생 다이와 대련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코지는 좌절하고 분노하며 둘 사이의 실력 차이 때문에 금세 지쳐버렸을 것입니다.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다이가 나보다 뛰어나다. 그것이 현실이다. 나는 그것을 받아들인다. 여기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대련은 여전히 어려웠지만 코지는 길을 뺏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관찰하고 배우고 피할 수 없는 타격을 수용했습니다. 대련이 끝났을 때 그는 탈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배움으로 에너지가 충만해졌습니다. 넌 방금 대부분의 수련생들이 몇 년이 걸려도 배우기 힘든 것을 해냈다. 히데야키가 말했습니다. 넌 비교를 멈췄다. 지금의 내 모습과 네가 되고 싶은 모습 사이의 격차에 저항하기를 멈춘 것이다. 그 정신적 저항은 그 어떤 육체적 훈련보다 사람들을 더 심하게 지치게 만든다. 12일차. 히데야키는 신경과학적 원리를 설명했습니다. 네가 현실에 저항할 때 네 신경계는 그것을 위협으로 받아들인다. 위협은 스트레스 반응을 촉발시키고 몸에는 짧고 강렬한 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호르몬이 분비되지. 그런데 넌 그 시스템을 끊임없이 가동시키고 있다. 막히는 길에 저항하고 비판에 저항하고 불편함에 저항하고 현실에 저항할 때마다 말이다. 내 몸은 영구적인 스트레스 상태에 놓여 있다. 그러니 지치는 건 당연한 일이지. 그렇다면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은 신경계에 위협이 없으며 모든 것이 순리대로 흘러가고 있다고 말해주는 것입니까? 그렇다. 스트레스 반응이 꺼지면 에너지가 비축되기 시작한다. 강렬하게 훈련하는 와중에도 넌 부교감 신경 상태, 즉 휴식, 소화, 회복 모드에서 활동하게 되는 것이다. 13일차. 복합훈련. 뜨거운 오후 햇살 아래에서 2시간 동안 쉬지 않고 품새를 반복하는 혹독한 훈련이었습니다. 코지는 자신의 마음을 알아차렸습니다. 힘들어, 너무 더워, 피곤해. 그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알아차렸습니다. 이렇게 힘들면 안 되는데 왜 이렇게 더운 거야? 정말 싫다. 제4장, 세 번째 원칙, 고요함이 힘을 만든다. 15일차부터 20일차, 고요함 훈련. 현대의 훈련 방식은 끊임없는 움직임, 더 많은 반복, 더 높은 강도, 더 많은 행동을 숭배한다. 히데야키가 말했습니다. 이런 방식은 항상 기력이 고갈되어 있고 바닥난 체력으로 억지로 버티며 언제 쓰러질지 모르는 무사들을 만들어낼 뿐이다. 하지만 끊임없는 훈련이 필수적이지 않습니까? 끊임없는 훈련은 필수적이다. 하지만 끊임없는 움직임이 필수적인 것은 아니다. 잘 보아라. 히데야키는 완벽하게 정지된 상태로 우뚝 섰습니다. 불필요한 움직임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그가 물었습니다.
완벽하게 고요하십니다. 내 에너지가 어떻게 느껴지느냐? 코지는 관찰했습니다. 히데야키의 존재감은 공간을 가득 채우고 있었고 마치 압축된 용수철처럼 강력하고 응축되어 있었습니다. 에너지가 가득 차 있고 집중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정확하다. 이것이 바로 세 번째 원칙, 고요함이 힘을 만든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필요한 움직임, 불필요한 말, 불필요한 생각들을 통해 에너지를 흘려보낸다. 고요함을 마스터한 무사는 그 누수를 멈추고 에너지를 축적하며 구멍난 양동이가 아니라 강력한 배터리가 되는 것이다. 하지만 훈련 중에는 당연히 움직여야 하지 않습니까? 물론이다. 하지만 이것을 보아라. 히데야키가 품새를 선보였습니다. 불필요한 움직임은 없었고 모든 동작은 정교했습니다. 낭비되는 동작도 타격 사이에 불필요한 긴장도 없었습니다. 완벽한 고요함의 연속이었습니다. 이번에는 후배 수련생에게 똑같은 품새를 시켜보았습니다. 그 수련생도 훌륭했지만 코지는 차이를 볼 수 있었습니다. 끊임없는 미세한 위치 조정, 꼼지락거림, 얼굴과 어깨의 긴장, 낭비되는 작은 움직임들, 같은 품새다. 히데야키가 말했습니다. 나의 품새는 30%의 에너지를 소모했다. 저 녀석의 품새는 80%의 에너지를 소모했지. 그 차이는 바로 움직임 사이의 고요함, 동작의 경제성, 그리고 누수가 없다는 점에 있다. 15일차, 코지는 고요함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5분 동안 앉아서 호흡을 명상하는 것이 아니라 완벽하게 정지 상태로 있는 것이었습니다. 끔찍한 고통이었습니다. 코가 간지러워 긁고 싶었습니다. 허리가 아파 자세를 바꾸고 싶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자꾸만 무언가를 하라고 재촉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가만히 있었습니다. 네가 지금 겪고 있는 것은 나중에 히데야키가 설명했습니다. 바로 자극에 중독된 내 신경계의 금단 증상이다. 현대의 삶은 끊임없는 정보, 끊임없는 움직임, 끊임없는 주의 분산에 길들여져 있다. 고요함은 내 신경계에 마치 죽음처럼 느껴지겠지만 사실 그것은 생명이다. 그것이 바로 회복이며 힘을 축적하는 과정이다. 16일차, 히데야키가 이론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너의 신경계에는 두 가지 모드가 있다. 교감 신경계와 부교감 신경계다. 교감 신경은 행동, 투쟁 혹은 도피, 수행을 담당한다. 부교감 신경은 회복, 치유, 소화, 재건을 담당하지. 대부분의 무사들은 시간의 90%를 교감 신경 모드에서 보낸다. 그들은 결코 온전히 회복하지 못한 채 지속적으로 에너지를 고갈시킨다. 하지만 고요함은 강렬한 훈련 중에도 부교감 신경 모드를 활성화시킨다. 기술을 구사하는 사이사이에 몸과 마음을 완벽하게 고요하게 만들 수 있다면 넌 훈련을 하면서 동시에 배터리를 충전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12시간 훈련의 비밀이다. 초인적인 인내력이 아니라 전략적인 고요함이다. 17일차, 코지는 훈련 중에 이것을 적용해 보았습니다. 품새를 반복하는 사이사이에 그는 완벽하게 정지했습니다. 꼼지락거리지도 않고 옷매무새를 고치지도 않았으며 다음 동작을 머릿속으로 계획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고요함 속에 머물렀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2시간 후 그는 예전 방식으로 30분을 훈련했을 때보다 훨씬 더 생생한 상태였습니다. 이제 배우고 있구나, 히데야키가 말했습니다. 내 몸은 행동과 행동 사이의 여백, 그 빈 공간에서 에너지를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다. 바로 그곳에 힘이 쌓인다. 18일차, 정신적 고요함에 대한 가르침. 육체적인 고요함은 눈에 잘 보인다. 히데야키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신적인 고요함은 아주 미묘하지. 지금 네 마음을 관찰해 보아라.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 코지는 관찰했습니다. 생각들, 끊임없는 생각들, 계획하고 기억하고 평가하는 것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정신의 움직임이다. 그리고 육체의 움직임과 마찬가지로 그것은 에너지를 소모한다. 모든 생각은 작은 에너지의 지출이다. 생각하기를 멈추지 않는 마음은 결코 방전되기를 멈추지 않는 배터리와 같다. 하지만 저는 생각을 해야만 합니다. 정말 그러하냐? 지금 여기 앉아있는 이 순간 네가 정말 생각을 해야만 하느냐? 아니면 생각하는 것이 그저 습관이자 중독일 뿐이냐? 코지는 자신의 생각 대부분이 불필요하고 반복적이며 습관적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소음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수많은 명상 전통에서 고요함을 강조하는 이유다. 히데야키가 말을 이었습니다. 생각이 나쁜 것이라서가 아니라 대부분의 생각이 그저 낭비일 뿐이기 때문이다. 아주 짧은 순간이라도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 법을 배우면 에너지가 다시 차오르는 것을 느낄 수 있다. 19일차 통합. 히데야키는 코지에게 아주 복잡한 훈련을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코지는 동작과 동작 사이에 완벽한 고요함을 연습했습니다.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정지했습니다. 몸은 움직임이 없었고 마음은 고요했으며 오직 현재만이 존재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20분 만에 그를 기진맥진하게 만들었을 훈련을 그는 90분 동안 해내고도 에너지가 남았습니다. 바로 이것이다. 히데야키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것이 세 번째 원칙의 발현이다. 고요함 속에서 힘을 생성하고 행동 속에서 그것을 사용하며 다시 고요함으로 돌아가 회복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지속 가능한 마스터의 경지다. 21차. 히데야키는 마지막 통합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세 가지 원칙은 함께 작동한다. 첫 번째 원칙, 에너지는 주의력이 향하는 곳으로 흐른다. 주의력을 통제하면 에너지의 흐름을 통제할 수 있다. 통일된 주의력은 에너지 낭비가 최소화됨을 의미한다. 두 번째 원칙, 저항은 탈진을 부른다. 현실을 받아들여라. 상황과 싸우느라 끊임없이 에너지를 낭비하는 짓을 멈춰라. 세 번째 원칙, 고요함이 힘을 만든다. 고요함을 지배하면 행동과 행동 사이에 에너지를 초과 생산할 수 있다. 이 세 가지가 결합되면 아주 놀라운 결과가 탄생한다. 결코 에너지가 고갈되지 않는 무사가 되는 것이다. 남들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단 한 방울의 에너지도 낭비하지 않기 때문이다. 21일차 최종 시험 12시간의 연속 훈련. 3주 전 코지를 무너뜨렸던 바로 그 프로그램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훈련 내내 통일된 주의력을 유지했습니다. 모든 어려움을 저항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훈련 사이의 틈마다 고요함을 실천했습니다. 12시간이 지났을 때 히데야키 사범님이 물었습니다. 기분이 어떠냐? 코지는 자신의 몸과 마음, 에너지 수준을 점검했습니다. 괜찮습니다. 피곤하냐고 물으신다면 그렇습니다. 하지만 고갈되지는 않았습니다. 더 계속할 수도 있습니다. 히데야키가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렇다면 넌 내가 20년이 걸려 발견한 것을 모두 배운 것이다. 에너지는 육체적인 것이 아니다. 심리적인 것이다. 마음을 다스리면 에너지를 다스릴 수 있다. 이 세 가지 원칙은 이제 너의 것이다. 평생토록 사용하거라. 제5장 현대적 적용. 수년 후 사범이 된 코지. 코지는 젊은 무사들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들 중 몇몇은 이미 기진맥진해 보였습니다. 그는 그 패턴을 즉시 알아차렸습니다. 여러분 중 항상 피곤함을 느끼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그가 물었습니다. 모두가 손을 들었습니다. 해결책이 그저 더 많이 쉬고 더 많이 자고 일을 덜 하는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됩니까? 대부분의 손이 올라갔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틀렸습니다. 코지가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피로는 너무 많은 일을 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에너지를 잘못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내 말이 무슨 뜻인지 보여주겠습니다. 그는 수련생들에게 간단한 품새를 해보라고 지시한 뒤 물었습니다. 동작을 할 때 여러분의 주의력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동작 그 자체에 집중했습니다. 한 수련생이 대답했습니다. 정말 동작 자체에 있었습니까? 아니면 내가 동작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있었습니까? 내가 여러분을 지켜보고 있는지에 신경 쓰지 않았습니까? 옆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지 않았습니까? 어제 했던 실수를 떠올리지 않았습니까? 수련생들은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코지의 말이 맞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주의력은 12가지 생각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곧 여러분의 에너지도 12갈래로 흩어졌다는 뜻입니다. 그 결과 아주 간단한 동작 하나에도 탈진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여러분이 항상 피곤한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는 수련생들에게 5분간의 호흡 연습을 가르쳤습니다. 주의력이 방황하는 것을 관찰하고 다시 되돌리는 훈련이었습니다. 이건 너무 의미 없는 훈련 같습니다. 한 수련생이 말했습니다. 나도 압니다. 코지가 대답했습니다. 나 역시 똑같이 생각했었으니까요. 하지만 일주일 동안 꾸준히 해보고
에너지가 변하는지 스스로 느껴보십시오. 과학이란 직접 실험해보고 결과를 관찰하는 것이지 해보기도 전에 의견부터 내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으로 그는 수용을 가르쳤습니다. 내일 훈련 중 현실에 저항할 때마다 그것을 알아차리십시오. 이렇게 힘들면 안 되는데, 왜 이렇게 더운 거야? 내가 이렇게 지치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할 때마다 그 생각들을 붙잡으십시오. 그것이 바로 에너지가 새는 구멍입니다. 현실은 그저 현실일 뿐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데는 아무런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에 저항하는 데는 모든 것을 걸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고요함입니다. 현대사회는 바쁨, 끊임없는 움직임, 끊임없는 생산성을 숭배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람을 피말리게 합니다. 고대의 방식은 달랐습니다. 강렬한 행동 뒤에는 완벽한 고요함이 뒤따랐습니다. 그 리듬이 지속 가능한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은 교감 신경계를 영원히 가동할 수 없습니다. 부교감 신경의 회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고요함이 바로 그것을 제공합니다. 한 수련생이 물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도장 밖의 일상생활에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습니까? 모든 것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코지가 대답했습니다. 직장, 집, 대화 중에 자신을 지켜보십시오. 에너지는 주의력이 향하는 곳으로 흐릅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온전히 존재합니까? 아니면 마음이 12가지 걱정거리로 흩어져 있습니까? 분산된 주의력은 곧 끊임없는 에너지 누수입니다. 저항은 탈진을 부릅니다. 차가 막힐 때 차 안에서 분노와 싸우고 있습니까? 직장 상사를 위해 일하면서 속으로는 그를 원망하고 있습니까? 지금의 삶을 살아가면서 다른 삶을 꿈꾸고 있습니까? 모든 저항은 곧 에너지 고갈입니다. 고요함이 힘을 만듭니다. 스마트폰을 확인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있습니까? 꼼지락거리지 않고 줄을 서서 기다릴 수 있습니까? 주의를 분산시킬 아무런 도구 없이 오직 자신의 생각과 함께 홀로 있을 수 있습니까? 고요함은 곧 에너지의 재생입니다. 이 세 가지를 마스터하십시오. 그러면 언제 어디서나 자신의 에너지를 지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6장, 과학적 근거, 현대 신경과학이 증명한 고대의 지혜. 첫 번째 원칙, 에너지는 주의력이 향하는 곳으로 흐른다. MIT의 신경과학자 얼 밀러의 연구에 따르면 뇌는 한 번에 오직 한 가지에만 진정으로 집중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멀티태스킹이라고 부르는 것은 사실 주의력을 빠르게 전환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그 한 번의 전환마다 에너지가 소모됩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단일 작업에 집중할 때 효율성은 100%이며 피로는 최소화됩니다. 반면 멀티태스킹은 40%의 효율성만을 내면서 피로는 극대화됩니다. 주의력 회복 이론은 분산된 주의력보다 집중된 주의력이 에너지를 훨씬 천천히 고갈시킨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무사들은 이것을 경험으로 깨달았고 이제 과학이 그 메커니즘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원칙, 저항은 탈진을 부른다. 스탠퍼드 심리학자 켈리 맥고니걸의 스트레스 연구에 따르면 똑같은 스트레스 요인이라도 정신적 해석에 따라 완전히 다른 생리적 반응을 일으킵니다. 스트레스 요인의 저항이 더해지면 코르티솔 수치가 치솟고 면역력이 억제되며 에너지가 고갈됩니다. 반면 스트레스 요인의 수용이 더해지면 코르티솔은 최소화되고 면역 기능은 유지되며 에너지는 보존됩니다. 어려움을 수용하는 무사들의 훈련은 단순히 철학적인 은유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신경계의 최적화 과정이었습니다. 세 번째 원칙, 고요함이 힘을 만든다. 하버드 심장학자 허버트 벤슨의 이완 반응 연구는 육체적, 정신적 고요함의 짧은 시간이 부교감 신경계를 활성화시킨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이는 심박수를 낮추고 혈압을 떨어뜨리며 코르티솔을 감소시키고 에너지 비축량을 다시 채워줍니다. 이제 최고의 운동선수들도 이 원리를 사용합니다. 그들은 이것을 회복 최적화라고 부르고 무사들은 이를 고요함 훈련이라고 불렀을 뿐입니다. 생물학적 원리는 같고 용어만 다를 뿐입니다. 통합. 현대과학은 에너지 관리가 육체적인 문제가 아니라 주로 심리적인 문제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신경계는 정신 상태에 반응합니다. 정신 상태, 즉 주의력, 수용, 고요함을 통제하면 당신의 에너지를 통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대의 무사들이 매일 12시간씩 훈련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초인적인 유전자가 아니라 최적화된 심리학 덕분입니다. 제7장 당신의 실천 3가지 원칙을 일상에 통합하기. 아침 5분 가만히 앉아 호흡을 지켜보십시오. 주의력이 방황할 때 다시 되돌리십시오. 이것은 집중된 주의력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활동을 하기 전에 이 연습을 하십시오. 뇌가 집중하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활동 중 교통체증, 까다로운 사람, 어려운 업무, 스스로의 한계 등 현실에 저항하고 있는 자신을 알아차리십시오. 저항하는 자신을 발견했을 때 의도적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이것이 현실이다. 나는 이것을 받아들인다. 자,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불평하는 데 낭비할 에너지를 보존하여 해결책을 찾는 데 쓰는 것입니다. 활동 사이 30초의 미세한 휴식, 완벽한 고요함을 실천하십시오. 스마트폰도 보지 말고 꼼지락거리지도 말고 머릿속으로 계획도 세우지 마십시오. 그저 지금 이 순간에 정지해 있으십시오. 이것은 부교감 신경의 회복을 활성화시킵니다. 짧지만 매우 강력합니다. 저녁 5분. 다시 앉아 호흡을 지켜보십시오. 오늘 자신의 에너지 패턴에 대해 무엇을 배웠는지 돌아보십시오. 어디에 에너지를 낭비했습니까? 어디서 에너지를 보존했습니까? 이것은 당신의 자각 능력을 키워줄 것입니다. 주간 실천. 일주일의 하루는 하루 종일 주의력, 저항, 고요함의 패턴을 관찰하십시오. 이것을 하나의 실험으로 만드십시오. 이 대화를 하는 동안 온전한 주의력을 유지할 수 있을까? 이 어려움을 저항 없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 기다리는 동안 완전히 고요할 수 있을까? 완벽해지라는 것이 아닙니다. 자각하라는 것입니다. 이 패턴들을 더 많이 알아차릴수록 더 많이 바꿀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이 3가지 원칙은 자동화될 것입니다. 의식적으로 적용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질 것입니다. 당신의 신경계가 스스로 최적화될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주의력을 집중하고 현실을 받아들이고 고요함을 실천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무한한 에너지로 12시간씩 훈련하던 옛 스승들과 같아질 것입니다. 초인이라서가 아니라 당신을 갉아먹는 심리적 패턴에 더 이상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론, 진실. 에너지는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나거나 혹은 가지지 못한 채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관리하거나 혹은 잘못 관리하고 있는 대상일 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에너지를 끔찍하게 잘못 관리하고 있습니다. 분산된 주의력은 끊임없이 에너지를 흘려보냅니다. 끊임없는 저항은 쉴 새 없이 현실과 싸우게 만듭니다. 고요함도 없고 회복도 없으며 재생도 없습니다. 결과는 만성적인 탈진입니다. 일을 너무 많이 해서가 아니라 에너지를 잘못 관리했기 때문입니다. 3가지 원칙이 이것을 해결합니다. 에너지는 주의력이 향하는 곳으로 흐릅니다. 초점을 하나로 모으고 누수를 멈추십시오. 저항은 탈진을 부릅니다.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소모를 멈추십시오. 고요함이 힘을 만듭니다. 전략적으로 휴식하고 에너지를 비축하십시오. 이것이 하루 종일 훈련했던 고대의 무사들과 하루 8시간만 앉아 있어도 피곤해하는 현대인들을 가르는 차이입니다. 유전자의 차이가 아닙니다. 초인적인 능력의 차이도 아닙니다. 심리학, 신경계 최적화, 그리고 에너지 관리의 차이입니다. 이 원칙들이 효과가 있는지 의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역사와 과학이 그 효과를 증명합니다. 당신이 실제로 실천한다면 당신의 경험이 그것을 증명할 것입니다. 진짜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이 원칙들을 사용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계속해서 분산된 주의력, 끊임없는 저항, 고요함 없는 삶을 살아가며 자신이 왜 항상 지쳐 있는지 의아해 하시겠습니까? 무사들은 400년 전에 이미 그 길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방법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원칙은 변하지 않았고 당신의 신경계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변해야 할 것은 오직 당신의 자각, 당신의 실천, 주의력을 어디에 둘 것인지에 대한 당신의 일상적인 선택, 어려움에 대처하는 방식, 그리고 고요함을 실천할 것인지에 대한 당신의 결정뿐입니다. 내일 아침 5분부터 시작하십시오. 호흡을 지켜보십시오. 주의력이 흐트러지면 알아차리고 되돌리십시오. 그것이 시작입니다.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펼쳐질 것입니다. 당신의 에너지를 지배하십시오. 당신의 삶을 지배하십시오.